안녕하세요. 서바이벌 SF 키트의 공상주의자 토끼 한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토끼 한 마리 컵이 있습니다. 아,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라고 아, 해가지고요. 네, 네. 성소수자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소수자들을 위한 단체인데요. 네, 거기서 이 길버체라고 해가지고 이런 또 글자체. 무지개 정신을 상징하는 폰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폰트를 가지고 이제 디자인한 머그컵을 주는 그런 이벤트 같은 걸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받았습니다. 네. 자, 네. 저희 오늘은 아바타 2 네. 물의 길 다루려고 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저희가 뭐 그 준비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영화 뭐 평소와 같이 영화 안 보신 분들을 위한 파트 네. 조금 준비를 했고 근데 그다음에 이거는 사실 그렇게 스포일러가 치명적인지 잘 모르겠긴 해요. 네. 시각 효과에 뭔가 좀 초점을 맞춘 그쵸? 영화라서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보신 분들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떠들거리 준비를 좀 네. 해봤습니다. 네. 뭐 바로 저희 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바타 2 네.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네. 이 영화를 보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뭐 많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바타 1을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저는 안 보고 봤거든요. 아바타 1은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몇 년 전이죠? 13년이었던가? 뭐 12년 만인가요 이게? 네. 너무 옛날에 봐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났어요. 그래서 아바타 1을 봐야 되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봐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저는 보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봤는데 개봉했을 때 극장에서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 바로 가기 전날에 봤어요. 전날에 보니까 나름 본 사람들을 위한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네, 1편을 대단히 오마주를 해가지고 그 장면이네? 라고 할 만한 그런 장면들이 있어서 보고 가시면은 나름 그런 재미는 있습니다. 근데 뭐 안 보고 가신다고 해서 뭐 이해가 안 될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네. 안 보고 가시면은 어떤 캐릭터가 죽었고 어떤 캐릭터가 뭐 어떻게 됐느냐 이 정도만 이해를 하고 가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두 가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커리치 대령이 이제 주요 악당으로 나오잖아요. 네. 이 커리치 대령이 네이티리에 의해서 죽었죠. 네. 그래가지고 주인공 가족과 커리치는 서로 원수 관계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캐릭터가 이 시고니 위버가 연기한 캐릭터가 있잖아요. 네. 킬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죠. 네, 이 1편에서 그레이스 어거스틴이라는 이제 박사가 나오죠. 네. 박사가 똑같이 시고니 위버가 연기를 해줘. 네. 굉장히 여기서는 젊으시게 나오죠. 네.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다시 이 박사가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냐면은 이 박사가 원래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바타 접속을 해가지고 나비로 살아가려고 했는데 그 의식을 옮기는 도중에 죽었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 박사의 역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식을 옮기는 그러니까 인간에서 그 나비족의 그 몸으로 의식을 옮기는 그 생명의 나무 밑에서 그 의식을 하잖아요. 그 의식을 그레이스 박사가 한번 하는데 실패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인공이 하는데 성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레이스 네. 박사 그때 이미 좀 중상을 입은 그것도 상태였죠. 그렇긴 네. 한데 그래서 약간 그 주인공의 그 의식을 위한 약간 밑밥갈기 그런 느낌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네. 아무튼 이 그레이스 박사 죽었다. 네. 그러면 시고니 위버가 무슨 역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좀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있을까요? 뭐 특별히 알아두면 좋을 만한 거. 저는 글쎄요. 아바타 오늘 그러니까 안 봐가지고. 아바타 이 뭐 행성에 뭐 그 중요한 자원이 있어가지고 그걸 채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좀 뭐 침략을 하고 좀 얘네들 궁금했던 그런- 게 네. 그 일식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 행성에서는. 네. 왜냐면은 거대한 그 행성 주변을 이렇게 네. 돌면서 태양을 돌고 있어가지고 네. 그게 1편에서도 나오나요? 그 일식 같은 게? 일식은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게 뭐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거의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데 저희 생각에 일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아바타 세계의 애들이 좀 밤이 되면 발광을 하잖아요. 이 형광색으로. 그런 특성이 사실 일식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일식이 뭐 뭔지 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는 딱히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항상 그렇듯이 네. 이게 스포일러 파트 들어가기 전에 평가를 좀 뭐 해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전형적인 가족 영화. 제가 그것도 요즘 가족 영화가 아니고요. 옛날 옛적에 제가 어렸을 때 20세기. TV에서 주말에 명화로 봤던 그런 가족 영화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남성이 주인공이고요. 네, 남성이 주인공이고 여성은 요리를 합니다. 네, 결혼한 여성은 이 여성이 상당히 강한 전사임에도 불구하고 요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아무리 거장이지만 역시 이제 나이가 드신 분이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이 예전과 뭔가 확연히 다른 어떤 작품을 만들기에는 그런기보다는 좀 본인이 원래 잘하시던 거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대단히 뭐 친숙한 맛이죠. 그래서 그 좀 먹던 곳. 네, 먹던 맛. 그래서 그 MSG 이런 게 조금 들어간 맛이라서 이게 뭐 술술 넘어가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엄청 맛있고 좀 새롭고 뭐 신선하고 뭐 이런 느낌은 사실 잘 못 받았고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타이타닉을 좀 오마주한 듯한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뭐 전체적으로 좀 평이했는데요. 뭐 극장에 가서 볼만은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시각 효과를 감상하는 느낌? 네, 감상하는 느낌은 좀 들었고, 네, 꽁땅콩님이 네. 이상할 정도로 지구와 가족 체계가 닮은 외계 종족이다. 그렇죠. 왜 이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네. 정말로 그 1편보다 더 가족 애가 엄청 강조가 돼요. 네. 1편은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인공의 성장기? 주인공이 얼마나 이제 이 부족에 좀 동화가 돼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이게 서사가 너무 원시 부족 있잖아요. 우리 지구에 사는 원시 부족이 이제 서구 세계의 어떤 개발에 의해서 쫓겨난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착한 서양인이 백인이 여기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감화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개발을 멈춰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패턴이 이제 1편에서는 보이고요. 2편에서는 정말로 이 가족 영화 누구 가족은 하나여야 된다. 언제든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러면서 이 가족 애를 아주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가족 중에 좀 뭐 입양한 애도 있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 너무 좀 구식적인 그런 가족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네요. 네. 어쨌든 그 공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스토리 개연성도 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이 영화의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좀 약간 어리둥절하는 전개가 좀 많았어가지고 왜 저렇게 그 주인공의 선택이 일단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인공이 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자기 부족을 버리고 가잖아요. 네.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이 일단은 그러게요. 드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좀 있는 영화. 주인공은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딴 데로 숨으면은 걔네들이 자기를 못 찾고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자기가 숨으면은 이 지구인들이 숲부족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잖아요. 뭐, 오히려 막 공격을 더 할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저는 약간 그 선택도 이해가 안 갔고 그래가지고 약간 스토리가 좀 별로였던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바타 3가 나오면은 그래도 3도 한번 볼 것 같아요. 뒤에 전개가 왜냐면은 굉장히 떡밥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뒤에 전개가 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뭐 콩땅콩님이 죽은 조상님들이 행성 곳곳에 깔려있는 걸 보니 나비 행성이야말로 진정한 유교의 행성일 수도 있다. 그 생명의 나무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 이런 것도 좀 유교스럽다 이렇게 1편 나올 때 이게 뭐 네. 오리엔탈리즘 아니냐 막 이런 비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단히 많이 버무려져 있죠. 버무려져 있고 뭐랄까요. 그런 총체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높게 평가하고 싶은 거는 이 나비 종족과 이 행성 이름이 뭐였죠? 판도라. 네, 판도라. 판도라 행성의 생태계를 그래도 나름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좀 고심해서 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정들과 디자인 같은 걸 보는 즐거움은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 생태계를 구성한 그런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종족들이 사는 곳에 따라서 약간씩 이제 그 형태라든가 이런 게 다르잖아요. 꼬리라든가. 네, 그런 것도 좀 보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설정들을 파는 그런 즐거움은 있지 않나. 네, 그 다음에 어떤 보는 즐거움이랑, 그 다음에 좀, 그래서 좀 이렇게 보다 보면 좀 게임하는 느낌이었어요. 영화를 보는 것보다, 이 스테이지로 갔네? 여기로 이동해서, 이제부터는 이제 물 속에서 하는 스킬을 익혀야겠네? 이제는 이거를 타는 이제 튜토리얼을 그렇죠. 합시다. 굉장히 네. 전형적인. 그렇죠. 네. 일단 탈 것을 찾아보세요. 이러면서, 탈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 들었네요. 네. 물속성 스테이지. 그렇죠. 네. 뭐 그래서 저희 평가는 여기까지 하고 네. 일단은 영화를 본 분들과 얘기할 만한 거, 네. 뭐 좀 저희가 스토리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스토리 너무 그 전형적이어가지고 뭐 얘기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네. 주인공이 그 퀴리치 대령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퀴리치가 따라와가지고 서로 싸웠다. 네. 이 정도. 그래서 물리쳤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영화 좋은 점이 뭐냐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시각 효과가 뛰어나긴 합니다. 굉장히 바탕화면으로 쓰면 좋을 것 같은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아요. 이게 진짜 멋있다스러운 네. 장면들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확실히 보는 즐거움은 있고, 네. 그래가지고 뭐 다들 아이맥스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캐릭터도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이전에 있었던 그냥 네이티리와 제이크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캐릭터 이렇게 많이 제시를 하는 느낌이었고 네. 키리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캐릭터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그런데 뭔가 키리가 정말로 뭐가 있을 것처럼 해놓고 정작 활약은 많이 못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아바타 3 보세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 아바타 3 보세요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 그 다음에 스파이더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로운 캐릭터잖아요. 그렇죠. 네. 인간과 나비 사이에 있는 어떤 굉장히 네. 굉장히 그 애매한 위치에 있는 네. 캐릭터. 약간 그리고 뭐 입체적일 수 있는. 네. 어떤 이 등장인물의 선택 같은 것도 네. 마지막에 결말에 가서 자기 아빠가 이제 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걸 살려주잖아요. 네. 이 스파이더가 이제 그 제이크의 어떻게 보면 양아들인 거잖아요. 네. 자기 양 아빠의 원수인 자기 친아빠를 살려줬다. 이런 굉장히 흥미로운 선택이 나오잖아요. 이 캐릭터가 가지는 위치 같은 것도 네. 굉장히 흥미롭고 제 생각엔 그것도 뭐 추후에 아바타 3, 4 가면은 네. 좀 발전이 되지 않을까. 모든 떡밥들이 다 아바타 3, 아바타 4, 아바타 5 가시면은 뭔가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렇죠.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이 아들이 아빠를 살리는 거에서 약간 그러니까 굳이 저렇게 그러니까 이 아빠는 자기가 크는 동안 한 번도 이 얘한테 이제 뭐 애정을 주거나 이런 적이 없던 완전 남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굳이 살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작중에서 아빠가 얘를 살리는 장면이 2번인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약간 그래서. 빚은 갚겠다 이런 느낌이 아닌가.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아빠도 얘한테 별로 정은 없는 걸로 나와요. 막 이렇게 나랑 같이 가자 그러는데 꺼져 이러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 보면은 별로 정은 없는 것 같고 그냥 난 빚 갚았다 이런 느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로아크 네. 이 캐릭터도 좀 흥미로운. 약간 바람 캐릭터 아닌가요? 저는 근데 굉장히 이 캐릭터가 네. 오히려
이 캐릭터가 바람이 된 것은 주인공의 영향이 아닌가. 주인공이 이 캐릭터를 굉장히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얘가 엇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 보면 굉장한 활약을 하잖아요. 이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이해받아야 되는 캐릭터였는데 아빠가 이 캐릭터를 이 둘째 아들을 인정을 못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생긴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캐릭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미롭고 이 캐릭터가 이 사회, 이 가족 내에서 가지는 위치 네. 같은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첫째는 굉장히 공부 잘하는데 공부 못하는 둘째 같은 그런 설정 그렇죠. 캐릭터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캐릭터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 캐릭터와 또 연결되는 그 장면이죠. 혼나는 장면. 네. 네. 그리고 이 툴쿤, 네. 이 파야칸, 네. 파야칸도 굉장히 흥미로운 캐릭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면은 이 고래 이 파야칸 이 툴쿤이 보면은 지적인 생명체인 것처럼 나와요. 그것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이제까지 이 영화에서 보여줬던 지적인 생명체들은 다 인간처럼 생겼잖아요. 네. 근데 처음으로 인간처럼 안 생긴 지적인 생명체도 있다. 그 생명체가 우리보다 더 평화롭고 더 생각도 더 깊게 한다. 훨씬 좀 고등한 그런 생명체로 나오고 근데 그 고등한 생명체가 왜 인간한테 당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보면 충분히 뭐 능력이 있거든요. 그쵸. 제가 어디서 그걸 느꼈냐면 자기를 이제 작살로 쏜 그 선장한테 선장을 이렇게 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팔을 이렇게 자르면서 죽여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당한 거를 갚아주겠다는 것과 얘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애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인간한테 잡히고 있는가는 좀 잘 모르겠긴 한데요.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 평화를 사랑한다고 하면은 뭐 그래 뭐 이해를 못할 거는 없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이 고래가 보는 시점이 나오잖아요. 네. 그 보면은 굉장히 주황색처럼 표현이 되잖아요. 네. 필터가 있는 것처럼 그게 보면은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 또 그것도 이제 이동진 평론가님이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있어요. 이 카메라 감독을 네. 직접 카메라 감독 한국 오셔가지고 네. 인터뷰한 게 있는데 그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정성 들여가지고 설정을 하셨더라고요. 네. 재밌는 부분이고 또 주제 의식도 저는 그 가족 부분 빼고 가족 부분은 이제 좀 빼고 이거를 만약 이 주인공의 성장 드라마로 보면은 성장물로 보면은 뭐 주제 의식을 좀 더 좀 이렇게 포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주인공이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 좀 처음에 독선적으로 그려져요. 그렇죠. 그런데 군대처럼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가서 이 주인공을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그래도 이 주제의식으로서 좀 가치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또 산호초 부족으로 이제 이주를 해가지고 막 갈등도 여러 가지 겪잖아요. 막 따돌림도 당하고 그런 것들도 좀 현실의 문제를 좀 이렇게 비추는 어떤 것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은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괜찮던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고 이제 별로였던 부분,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면은 악역이 너무 허접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악역이 좀 허접하다. 맞아요. 일단은 이 퀴리치 대형이 왜 주인공을 쫓느냐? 그냥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그렇죠. 이게 좀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지금 지구가 환경이 안 좋아져가지고 판도라에 사람들 다 이주시켜야 된다는 설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굳이 주인공을 쫓는다라는 것도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게요. 그냥 가가지고 할 일이 많은데. 숲부족 가가지고 다 막 쏴버리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주인공을 쫓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갔고,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원한이라는 설정이 좀 스토리를 진행시키기에는 좀 너무 약간 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 포경선 운영하시는 분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이분도 굉장히 보면은 그냥
허접한 찌질이 악당의 전형이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분은 생계형이잖아요. 아, 생계형. 예,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약간 뭐 나름대로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카리스마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 대령보다는 좀 낫지 않았나. 아, 예. 그 코리치는 뭐가 좀 허당이었냐면 마지막에 이제 애들을 막 인질로 잡잖아요. 잡은 다음에 그 인질을 가지고 협박을 했어야 될 거를 가지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싸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쟤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러면서. 아, 저는 근데 이 작품에서 뭔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보여준 부분이 거기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주인공이 나비족 1편에서 주인공이 나비족이 되고 나서 네. 어떤 이 행성의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생명의 가치 같은 걸 어떻게 보면은 네. 좀 깨달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대령이 나비족이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어떤 아. 인지를 죽이는 걸 못했고, 보면은 그 대령이 그 새를 길들이잖아요. 새를, 네. 그래가지고 자기 신경 접속해가지고 새 네. 길들여가지고 날아다니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그 새가 물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거기서 대령이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온단 네, 말이죠. 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뭔가 표현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얘는 동화가 됐다. 너무 좋게 해석해 주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네. 그런 것들을 저는 보여주려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보여주려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렇군요. 네. 저는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주제의식 같은 걸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그럴 수 인간의 정신과 신체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게 훌륭하게 봐준다고요? 아니요. 그렇게까지? 그렇게 했어야 됐다. 네.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네. 못한 게 아닌가. 아. 능력이 부족했다거나 뭐 아니면은 장면이 부족했다거나 네. 뭐 그래가지고. 네. 그래요. 아무튼 그런 캐릭터들이 좀 악역이 좀 약간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작중에 나오는 기술이면 지구를 그냥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주선 굉장히 멋있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캐릭터가, 아까 보면 캐릭터가 좋다 그랬는데, 네. 낭비돼 캐릭터 너무 많이 나와요. 영화의 어떤 분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캐릭터 너무 많이 나오고, 네. 얘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기만 하고, 맞아요. 그러다 그냥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영화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캐릭터가 좀 약간 오히려 이 캐릭터가 좀 바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얘는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마지막에 살려주는 거 보면 더 답답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 것 같고. 또 마지막에 또 활약을 하기도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짧고. 그러면은 또 얘를 왜 풀어놨는가, 뭐 이런 것도 좀 의문이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좀 허술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요 바다 부족 예. 사람들도 하는 일이 너무 없어요. 특히 마지막 전투에 가가지고 그냥 그 물고기 뛰어올라가지고 창 몇 번 던지다가 그러게요. 네. 침몰할 때 보면은 다 어디론가 도망가고 없단 네. 말이에요. 특히 그 부족의 로날이 되게 좀 카리스마 있게 나오잖아요. 이분. 네, 그래서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딱히 창 몇 번 던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 캐릭터들을 많이 등장시키고 나서 네. 좀 그냥 어떤 스토리의 어떤 전개를 위해서 좀 이 캐릭터도 보면은 이 캐릭터는 그래도 그나마 많이 나오긴 합니다만 마지막 전투에서 코빼기도 안 보이잖아요. 이 친구도 치이레야? 츠이레야. 네. 이거 캐릭터 이름을 제가 언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네. 소리로만 들으시는 분도 있으니까. 네. 네. 츠이레야. 치이레야는 딸이죠, 그쵸. 네, 이 네. 바다 부족. 로나르의 딸인데 얘가 등장했을 때 저는 이 남자 형제들이 얘를 보고 반하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지금 2023년에 저런 장면을 또 봐야 돼? 라는 생각을. 그럴 수 있을 것 같네요. 왜 꼭 이제 낯선 곳에 가면 이쁜 여자애가 있어야 되고, 왜 꼭 그 아이한테 반해야 되는가? 네. 마지막에 사라지는 걸 보면 역시 제이크 가족을 싫어한 게 틀림이 없다고. 그렇군요. 네. 그 캐릭터가 좀 너무 그냥 일회성으로 등장하고 없었으면 네. 그냥. 그리고 또 주인공 선택의 개연성 부족, 이것도 좀
아까 언급을 한 거지만 주인공은 네. 어떻게 보면 그 저기 뭐야 엄청 큰 새 이름이 뭐 토르크 막투를 길들여가지고 토르크 막토는 토르크 막 그 이름인가요? 파일럿을 이름이 토르크인가요? 새가? 뭐 토르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새가 다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네. 네. 그 새도 길들여가지고 네네. 엄청난 전력인 거잖아요. 숲부족에. 네네. 근데 퀴리치 대령이 자신에게 복수를 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런 선택들이 좀 이해가 안 됐고 제가 아까 이 작품을 어떻게 보면 주인공의 성장물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1편에서 이미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쵸. 이 약간 그 토르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그래요. 약간 성장- 계속 성장을 성장하는 거. 계속 성장하는 다음 편 나오면 다시 걔가 되어 있고. 성장 1단계, 성장 2단계 이런 느낌으로. 아하. 그래가지고 약간 영화가 좀 어리둥절한 그런 영화였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크란. 이크란. 네. 이크란은 그냥 작은 새 아닌가요? 이크란 작은 새고 큰 새는 다른 애인가요? 그럴 수 있겠네요. 토르크 맞네요. 토르크. 네. 이크란이 그 주인공 가족들이 타고 네. 저기 산호초 부족 네. 갈 때 탔던 게 이크란일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런 모든 설정들이 사실 이크란이 말처럼 나오잖아요. 말인 걸로 나오고 말을 이제 야생마 길들이는 것처럼 곱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아는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나비족도 너무나 이 뭐 원주민 이런 아프리카 원주민이랑 되게 비슷하게 인디언 생겼죠? 쪽을 많이 참고를 했다고 알고 인디언도 있습니다. 네.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좋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유사한 그런 존재랑 비슷하게 만들어놨으나 이 행성은 다른 행성이고 다른 세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을 해서 이 스토리를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런 부분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알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걸 뭐 좀 나쁘게 보면은 좀 식상하고 그냥 이제 우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똑같이 이렇게 그냥 배경만 옮겨놓은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쉬운 부분들은 뭐 이 정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바타 3를 기다리는 이유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아바타 3에서는 불을 다루는 나비족이 나오는데 이 나비족은 악한 나비족이라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불의 나비족이 과연 굉장히 영화가 보면 선악구도가 단순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복잡하게 만들 것이냐. 네. 이런 것도 궁금을 하고 보면 작품 마지막에 주인공이 좀 결의를 다지잖아요. 주인공이 뭔가 이 행성 전체에 있는 나비족들을 다 모아가지고 뭔가 뭐 동맹을 결성한다든가 지구인에게 대항하는 동맹을 결성한다든가 네. 그런 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속에서 이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불을 다루는 나비족을 맞닥뜨려가지고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고 네. 또 퀴리치 대령이 이번 작품에서 살아남는데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인터뷰하신 걸 보면은 퀴리치 대령과 주인공의 관계가 단순히 원한 관계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복잡한 관계가 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 네. 그다음에 이 영화에서 나왔던 흥미로운 캐릭터들 키리, 네. 로아크, 스파이더 이런 애들이 과연 다음 작품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 유출된 제목이 있어요. 네. 3, 4, 5편이 사실 제목이 다 유출이 있었는데 요거를 뭐 그대로 쓰진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4편 제목이 툴쿤 라이더입니다.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저기 로아크를 가리키는 것 같죠. 그다음에 에이와를 찾아서 보면 여기서도 뭔가 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가지고 이 이후의 작품도 좀 그래도 뭐 기다려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러네요. 또 트리비아도 말씀드릴 게 또 있는데 이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일본에서 이 영화를 홍보를 하는데 제작진들을 앉혀놓고 돌고래 쇼를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때문에 비판이 엄청 많았어요.
네, 카메론 감독이 이제 추후에 밝히기를 사전에 이런 행사가 네. 있을 거다라고 발표 그 공지를 못 받았다. 나는 이런 행사에 전혀 동의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네. 흥행이 많이 됐나요? 아, 네. 지금 뭐 네. 제가 알기로는 1,000만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미.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또 다행히 흥행은 성공을 해가지고 이게 또 아이맥스로는 굉장히 잘 팔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실 분들은 아이맥스로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지요. 네. 네. 저희 다음 방송에는 네. 이제 당신과 함께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쿼런틴. 네. 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렉 이건의 쿼런틴 이번에 허블에서 새로 나왔고요. 원래도 이제 나와 있었지만 이번에 새로 나왔고 제가 한번 읽어보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양자역학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아주 천천히 진도를 빼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히 도전해 보실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방송 유튜브, 그 다음에 팟빵, 그 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다음에 흐름드 살롱에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약간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아요. 추울 때도 네. 있었지만 지금 또 벌써 날씨가 풀리는 것 같고 저 오늘 모기를 봤어요. 그거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벌써 모기를 봤답니다, 여러분. 그거는 네. 좀 생명이 깨어나는. 네, 유럽 같은 네. 경우는 보니까 뭐 20도까지 네. 날씨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날씨가 참 예상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러면 딱 감기 걸리기 좋은 그런. 맞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